15세기에 한글이 탄생했을 때는 이를 훈민정음 또는 정음이라고 불렀다. 한글이라는 명칭은 근대의 선구적인 언어학자 주시경이 명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음은 한글이라는 새로운 호칭, 새로운 옷을 입고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한글이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쳐왔다. 언어학의 언자도 모르는 문외한인지라 한글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않는가. 이체 한글의 탄생은 한글이 우수한 이유를 알파벳, 일본 문자, 한자 등과 비교하면서 언어학적 견지에서 조목조목 일러준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15세기에 세종대왕을 필두로 한글 창제자들은 이미 현대 우문론의 이론을 통찰하고 있었다. 현대에 와서야 소시르에 의해 밝혀진 음운론에서 말하는 음소, 음절, 형태소 등의 개념을 정음이라는 문자 창제의 제작 원리로 사용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며 우리끼리만 외친다면 우물안 개구리식의 자화자찬에 그치게 되어 민망하기도 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없어서 2% 부족할 터인데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그것도 일본인이 훈민정음의 언어학적 우수성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진송을 해주니 으리굴 한글이 더욱 돋보이지 않으랴. 책 한 권 읽었더니 나라사랑, 한글사랑, 애국자가 된 듯 뿌듯하다. 세종대왕과 조선의 집단지성이 만든 우리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마구마구 생긴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15세기 조선 땅에서 한자 한문에 살고 한자 한문에 죽어갔던 지식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본 적도 없는 문자를 게다가 지금까지 쓰여진 적이 없었던 말해진 언어를 쓰겠다고 한다. 사람들이 깊이 신뢰하는 압도적인 현자가 국가 권력의 중추에서 내가 만든 문자를 떡하니 내밀면서 쓰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겠는가. 한자 한문 원리주의로 총괄되는 최만리파의 반대 상소문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다. 언문이라 비하되고 암클이라 불리면서도 정음은 유교 경전이나 천자문 등 한문 공부에도 쓰였으며 각종 언해들이 간행되었다. 언해는 조선어로 번역된 한자 책을 말한다. 홍길동전으로 대표되는 국문소설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길동이가 섭섭해할 것 같으니 한 줄 쓴다. 대유학자로 알려진 이황과 율곡조차도 심오한 유교 사상을 정음으로도 논하였다고 하니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의 연속이다. 1933년에 김윤경, 이병기 등에 의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공개되었다. 오늘날 남북의 정서법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바로 이 통일안 덕분이라고 한다. 한글은 1910년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제국의 언어 일본어와 투쟁을 겪게 되어 조선어학회 회원 16명이 기소,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여곡절의 정음, 그 언어와 문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사상이 되고 때로는 생과 사를 오가면서 우리네 역사와 질곡의 현장을 동행해왔다. 2010년 일본에서 한글의 탄생이 아시아 태평양상을 받았으며 일본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 베스트셀러 책장에 진열될 정도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데 정작 항공인인 나는 이제야 읽었구나.